정윤 기자입니다. 그 2주년 싱가포르에 달려오셨고 또 이런 자리에 나와주신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교통, 그러니까 이제 건철 7호선 연장 사업으로 인한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등등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결국은 이제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부족하다는 게 이제 친환경 자족 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교통 관련된 거라서 거기에는 별도의 추가 설명이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역세권 사업을 통해서 이게 잠만 자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들을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가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이 이런 IT 산업에 하고 접목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의 용종산업에 우리가 기본을 뒀던 기업들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전환시키면서 IT 산업에 접목시키면 지식산업센터도 한 3만 평 정도 들어오면서 일자리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IT 산업에 또 기업들이 이제 들어서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광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 쪽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가면서 또 여기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근 도시보다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런 포천시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서울하면 경제의 도시고 세종하면 행정 도시고 포천하면 이런 스포츠 산업을 또 이끌어서 같이 접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천에서 이런 주택 사업들이 신도시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하고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쓸 수 있는 소비 시장이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의 교육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이런 접목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1부 이광덕입니다. 싱가포르에 달려오신 거는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향후 추진 사업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보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직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 행정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공직자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 체계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구성을 잘 한다고 하면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의 문제점은 공직자가 먼저 가져야 될 일이 이 사명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공직자들이 가졌던 그런 사명감하고 지금 공직자들이 갖는 그런 사명감하고 다른 게 있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연이라는 건 바람을 맞아야 날르듯이 세상의 모든 매사에 하는 일들이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잘 못하는 직원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열성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다. 전체가 잘하면 좋겠지만은 일기당천이라고 했듯이 한 사람이 천명의 목에 일을 할 수 있다면은 더 좋겠지만은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보면은 포천시는 거의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이런 앞으로 협치를 통해서 또 잘못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보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격려도 적극적인 격려도 필요하고 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고 개선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집안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두셋만 있어도 이 아이들의 성품을 다 알 수 없듯이 우리 일반 공짜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약 1,7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성향들을 잘 분석을 하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가 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지금 작년 9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이런 바이러스하고 전쟁하면서 거의 바깥에 있으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논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때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또 잘 하고 있었다. 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다. 지난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일이 꼼꼼히 나가서 다 챙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른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는 공무원들이 쉽게 알아서 줄 서서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했었고 우리 시 공무원들은 이 통장들과 함께해서 각기 마을로 돌아가서 꼼꼼히 다 챙겨서 주고 또 재난지원금도 마을로 찾아가서 꼼꼼하게 이렇게 다 챙겨서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거다. 그러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늦어지고 속도감이 늦게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맞서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잘 조직을 통해서 점검해서 좀 일할 수 있는 또 일을 하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서 다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포천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장들도 그렇고 인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포천시 여건상 교육학원 경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직자들 또한 다 외부에서 하는 공직자가 절반 이상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력적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 정책에 대해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하나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거나 아니면 계획하신 부분이 2년 이내에 남은 임기 동안에 추진하시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은 향후 또 선거에 또 출마하시는 임하시는 그런 의미는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포천의 미래통합당의 포천시의회에서 아직 상임위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천시의 잘못이 아니고 이건 잘못이다라고 표현하는 거하지만 지금까지의 당선된 이후에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시민들이 운영하는 교감이나 교류된 내용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도
포천시 의회 후반기 그 의장단 선출권 때문에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강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회를 바라보는 시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먼저 그동안에 거의 이런 장애인들이나 또 아니면은 일반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거의 거기 목표를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고학력자들을 뭐 염색 공장, 피업 공장에다 또 뭐 아니면 가구 공장에다 기술도 없는 사람을 들여보낼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직업에 대한 거는 이제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목공일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이런 목수들한테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대진 테크노 파크를 활용해서 이런 목공예 같은 것들을 연수 지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산업의 구조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다. 이런 이제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새로운 산업에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포천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다. 다만 지금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 포천에 와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속히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축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인구가 늘어나나 아니면 줄어드나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27명 정도 30명 정도 되면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한 1년 동안의 통계를 내보면 엄청나게 새로 탄생하는 생명과 이런 또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런 걸 봤을 때도 거기서부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런 거를 느꼈고 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이제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자리도 크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하는 건 유동이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거고 앞으로 이런 그 기업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고 또 교육도 실제적으로 보면 전국의 중소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시가 상당한 상위 이 교육 수준이 거의 10한 3, 4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4대문 안에 지나가는 걸 보더라도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본인들이 살고 싶어서 아이들 교육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나가서 사십니다. 이사 가시는 분들 다 어디로 이사 가시나 확인해 보면 다 고층 아파트로 갑니다. 그만큼 저희가 주거 환경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통문화라든가 이런 SOC를 계속해서 늘려나오면서 저희 시도 앞으로 충분하게 늘어날 수 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저는 감소 안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논리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포천시가 2003년도에 도농 복합시로 됐습니다. 그때 인구가 14만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5만이 넘어서야지 시로 승격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양주시는 인구가 15만이 넘어서서 16만으로 가고 있었고 저희하고는 상당한 인구수가 부족했었죠. 그래서 주민등록 이전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나 군인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뭐 만 1000명 정도, 만 5,000명 이상.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16만 1000명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는 사람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원들이 포천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거양득이죠. 사람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또 포천에다 내고 이 소득에 관련된 것도 다 포천에 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6만 1000명까지 갔었는데 실제적인 인구는 14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죠. 지금은 15만 한 8천 명 조금 넘어서 있습니다. 15만 8천 한 800명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구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 시가 앞으로 계획도 인구 50만 몇십만 이게 아니라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자족 기능을 가진 이 도시라는 얘기는 모든 자주 재원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로서 누구든지 들어왔다가 우리가 일터로 가면은 다른 분들이 포천시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일터로 끝나고 일터로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다른 분들이 나가는 이런 순환된 도시를 저희들이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채워놓는 도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의 순환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연적인 것이라든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와서 즐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숙박을 하고 쓰고 머물다가 가는 이런 순환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들이 많이 여기 있지 않다 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공직자들이 포천시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개인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일부 몇 프로 안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최원료 기자께서는 많은 공무원이었는데 많은 게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저 다 옮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구가 그대로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막 할 때 인구가 감소하는 포천시라고 하는데 인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를 보면 그렇죠? 예. 어디 폭풍 막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앞으로 잠재력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아직 떠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의장단 선거인데 이해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얘기할 좀 곤란한 얘기를 알아서 잘 하시라 믿어 의심치 않고 뭐 우리가 흔하게 이제 의회와 행정부는 뭐 흔하게 뭐 수레와 수레바퀴다 이런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의 불뿌린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잘 슬기롭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의회가 집행부 일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를 두 개 다 갖고 있는 게 의회가 아니다. 반드시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자신도 모르고 전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월과 시간이 지나면서 잘 협력하면서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지금 네. 황도 기자님. 작년에 인천일보에서 그 환경위원 쓰레기 봉투 100리터에 관련해서 보도를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100리터 사용 중지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75리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천에서 최근에 그 100리터 사용 관련해서 지금 한 서명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의회에서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시에서 어느 정도를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잘못 전달이 되면 또 오해의 불씨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 시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기 의회가
시정 질문을 통하기 전에 저희는 75 내지 80리터짜리를 활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시행하는 중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리터라는 거는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피를 얘기하는 건데 100리터짜리를 갖고 싫기 때문에 힘이 들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보통 100리터짜리들 보면은 관광지나 산업 이런 그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고 일반 가정집에서 100리터짜리 쓰는 게 거의 극히 드뭅니다. 100리터를 채우려면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보름 이상 한 달 정도 채워야지 그 많은 쓰레기를 거기다 놔둘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부피를 따지자면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더 먼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지 않아야 될 뭐 사기를 깨진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유리 조각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미화원들이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고 또 기업에서는 거기다가 중량이 나가는 쓰레기들을 갖다 꽉꽉 채워갖고 리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60리터가 되든 70리터가 되든 80리터가 되든 버리는 사람이 무게가 있는 걸 버렸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딱 들어보고 벌써 무게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가져가지 않도록 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우리가 좀 관리를 좀 잘 해서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게끔 미화원들도 미화원들이지만은 시민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해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75리터냐 80리터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일부에서 뭐 서명운동한다. 서명만 하면 다 바꿔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저희들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걸 원활하게 하게 되도록 특히나 시민들의 의식을 좀 변화시키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앞에 앉으셔갖고 좀 불편합니다, 제가. 정말 계속 물어봐요. 기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우리 이 기자님이 여쭤봐 제가 그건 빠지고요. 이제 시장님 말씀이 이제 순환된 도시인 게 참 밝은 청사지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포천에도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그 포천 관내 요양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 외부의 종사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1,7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부자 동네하고 가난한 동네라고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일부 부자 동네는 요양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순환도시를 만든다면은 기본이 깨끗하고 기본이 외부에서 봤을 때 보고 좋아야 건물도 예쁜데 포천 관내를 보면은 각 구석구석 관내 시내 건물 빈대는 이제 요양시설이 거의 다 들어차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주하시는 노인들이 전부 다 포천 분들만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분들 인구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게 외부 인구인데 시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인구 인력이 들어오면 뭐 이제 그분들의 재산이나 인적이나 뭐 모든 것을 수여하는데 포천시 이득이 된다 그러는데 그 외부의 노인분들이 여기 요양실에 있으면 그분들의 인적이나 자산이나 수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포천시에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예산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다른 분들도 그런데 포천시에 이제는 청정지역이고 자급도시로 거듭나는데 다른 타 시군보다 유독이 많은 게 요양시설인데 신고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를 위해서 우리 포천시 자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봐서 깊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젠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양시설들이 상당히 포천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고 또 요양시설이
대부분이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이 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또 요양시설 중에 또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오시는 데서 의료수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우리 시에 해당되는데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는 정말 어르신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 정도의 규모라면은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거는 뭐 새로 신설되는 곳이 있다면은 신중하게 접근하겠지만은 지금 있는 시설들 대충 빈 건물 아니면 그냥 건물 하나 얻어갖고 칸막이에서 대충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그 새로운 시설을 신규 허가 내는 거는 좀 지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써 일전에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경기원 안내수 이건모 기자입니다. 시민의원 지정으로 축하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해서 타 지자체 구성을 많이 샀는데요. 그 혹 추가 지급이 있으신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 상고기는 물론 시민들이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공연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연기되거나 이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천시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지원 이후에 사실상 거기에도 내용을 보면은 국가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에 소비하라고 그랬지만 저희는 사실상 이게 장기전으로 갈 거를 예측을 해서 5개월 안에 소비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제2차 추경에서 우리 자영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각종 이분들에게 2만 한 4천 명 정도가 되는 2만 2천에서 한 2만 4천 정도 되는 이런